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춘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위해서는 어때?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업 저격수 양상국형, 취업 컨설턴트 홍기천 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쌤, 캠퍼스 특파원 이영훈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훈 학생, 예. 좋은 소식 있다면서요? 네. 우리 MC 님. 저번에 기억나시죠? 저번에 그 네, MC 우리 님. 민주 학생님하고 옷 디자인이 똑같습니다. 맞아요. 네. 아 이거 같은 거 산 거 아니에요? 커플룩 아니에요? 커플 아니에요? 기쁜 아니, 소식은 우리 그거 아닌가요? 감독님 이거 비교를 한번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디자인이랑 이런 게 색만 다르지 거의 비슷해요. 네. 거의 똑같은데요? 그 자료 화면 넣어주시고요. 민주야 들켰다야. 민주야 들켰다야. 이제 막 아직 시작한 티셔츠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섣부르게 말하지 마세요. 자, 오늘 어떻게 아주 될지 즐거운 소식과 함께 오늘 취향 저격 아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취향 저격 오늘의 기업은 어디인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기업은 국가대표 보일러라고 자부하는 에너지 기기 제조기업 경동 나비엔입니다. 1967년 고 손도익 회장이 부산에 설립한 왕표연탄이 전신이고요. 이후 1978년 경동기계, 1991년 경동보일러, 그리고 2006년 안내자라는 뜻의 내비게이터와 에너지를 결합해 경동나비엔으로 탈바꿈했습니다. 1988년에는 네덜란드 네피트사와 기술 제휴를 통해 콘덴싱 가스보일러를 국내 최초로 선보였는데요. 이후 국내 업계 1위, 26년 연속 업계 수출 1위, 미국과 러시아, 중국의 가스보일러 시장에서도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동 나비엔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광고죠. 효도 시리즈에 이어 최근엔 슈퍼맨까지 친숙하고도 편안한 이미지성 광고로 업계에서 독보적인 인지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 경동나비엔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이 노래 네. 있잖아요. 경동나비엔 이거 굉장히 유명하고 또 최근에 또 유지태 씨께서 광고를 찍으셨습니다. 되게 네. 온천에서 이렇게 또 심지어 이 광고가 보통 15초인데 이 15초와 15초 이 광고 두 개를 이렇게 붙여서 30초로 돈 많이 네, 드니까. 광고를 할 정도로 굉장히 아주 파격적인 광고를 하고 있는 뭐 이런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 네, 역시 기업입니다. 경동 나비엔 하면 광고가 네, 아주 그 요즘에는 아이가 아버지 뭐 하시니 했을 때 컨덴싱 만들어 이게 지금 진짜 그거. 굉장히 귀여운 기억났어요. 네. 저희 아빠 이렇게까지 놀랄 지구를 수 지켜요. 지구를 지켜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방금 네이버 검색하시더라고요. 제가 봤거든요. 빅데이터 전문가인데 되게 얕네요. 아이 뭐 빅데이터가 세상 모든 걸 알 수는 없고 그거 검색한 게 아니었어요. 자, 우리 꾸기 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동나비? 경동나비엔이 저는 1인지 몰랐어요. 저는 귀뚜라미가 1인 줄 알았거든요. 네, 저도요. 사람에도 상당한 인지도가 있죠. 근데 이게 제가 이게 가만히 좀 전에 생각을 했는데 경동나비엔이잖아요. 네. 귀뚜라미잖아요. 네. 왜 이게 다 곤충 이름을 쓰죠? 아, 누가 아는 형 알아요? 아까 방송에 나왔잖아요. 나비가 아니라 내비게이터하고 에너지 합성어니까 그 나비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또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근데 저기 로고에는 나비가 그려져 있기는 해요. 내 사람도 나비가 있잖아. 왜 이상한 소리 하세요, 홍쌤? 중의적인 뜻이 있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약간 중의적인 뜻인 것 같아요. 네. 빨리 빅데이터를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전쌤. 네. 지난 1년 동안 6천여 건 정도 언급됐습니다. 언급량이 많은 건 아닌데요. 역시나 첫 번째 연관어는 보일러가 가장 많이 등장을 했고요. 온수매트가 한 1,200회 정도 등장을 했는데 최근에 이 온수매트의 인기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온수매트에 또 연관되는 단어로 꿀잠이라는 단어도 볼 수가 있었고 이 온수매트 매출 덕분에 지금 경동나비엔 주가가 30%까지 올랐다고 와우. 하니까 뭐 왜 이 연관어가 2위인지 알 수가 있었고요. 설치, 이벤트, 가스, 난방, 교체 이 보일러하고 교체라는 단어 상당히 많이 뜨거든요. 교체 시기가 됐을 때 많은 분들이 찾아보시는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귀뚜라미라든지 린나이, 경쟁사까지 뭐 보일러를 딱 쳤을 때 생각날 만한 그런 단어들 위주로 이제 검색이 됐습니다. 네, 굉장히 유명한 이 경동나비엔 채용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형쌤?
실제로 이제 17년 하반기 신입 경영 채용이 이제 4개 계열사에서 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경동 나비엔만 생각하는데 경동 원이라고 해서 이제 단열하고 내열 뭐 이런 부분들 단열 소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계열사가 있고요. 경동 에버런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가정용 버너라든가 그다음 열 교환기 그리고 보일러하고 관련돼 있는 부품들 이런 것들도 사업화 시켜 놓고 있고요. 경동 TS라고 해서 이건 환기 시스템 그다음에 홈 네트워크 시스템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관련 계열사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전체적으로 2자릿수니까 매출 대비로 봤을 때는 채용을 좀 많이 한 것 같고요. 공채 규모는 저도 보고 놀랐는데 정말 다양한 직군으로 공채가 열렸어요. 그래서 뭐 기획이라든가 국내 영업, 연구 파트는 물론이거니와 신뢰성이라든가 품질 그러니까 이 보일러는 또 사고 이런 부분에 좀 예민하게 반응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에너지 효율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설비 보전이라든가 생산 기술, 금형 설계 그래서 이공계는 물론이고 또 문과까지 다양하게 이번에 공채가 시행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학생들의 의견 들어볼 텐데요. 현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사실 저는 보일러이기 때문에 자취생들은 이게 좀 관심이 많을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구분을 못하는 학생들이 좀 많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경동 나비엔에 대한 친구들의 이야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혼자 누워 있네요. 낯설었어요? 뜨거, 어우 뜨거, 어우 뜨끈뜨끈한 게 아주 좋다. 찜질방인가? 콘텐츠 들어요. 기름 한 방울도 안 난다 그래서 역시 한국인은 등이 딱딱해줘야 돼. 아 정말 저는 메소드 연기. 이게 무슨 이상한 소리냐고요? 저희 집 자취방에 비하면 이건 거의 찜질방 수준으로 너무 뜨거운 수준입니다. 꾸기 형, 저희 집 보일러 좀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경동나비엔 좋은 거 나왔던데 온수 매트라도. 자 오늘 경동나비엔에 대한 이야기 들으러 가보시죠. 갑니다. 저기서 자 그냥 계속. 아우 뜨거, 아우 뜨거. 지금 주거 형태가 어떻게 되세요? 기숙사에 살고 있어. 난방이 잘 되나요? 어때요? 원하는 만큼 될 수 있어요. 보일러 기업들 다양하게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좀 아는 기업 있어요? 경동나비엔이랑 경동나비엔이랑? 귀뚜라미 보일러? 평소에 경동나비엔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라든지 혹은 알고 있었던 것 좀 있어요? 뭔가 이름이 귀뚜라미보다는 더 포멀한 느낌이 들긴 했는데 어떤 느낌이요? 포멀한 느낌. 포멀한 네, 느낌. 네. 네. 귀뚜라미 보일러는 어떤 의미에서 좀 언포멀할까요? 곤충이라 좀 더 친숙하게 다가오는 것 아, 같아요. 좀 더. 경동나비엔은 나비인데? 아 그러네. 경동 귀뚜라미 하면 좀 별로네요. 경동 귀뚜라미 하는 별로다. 경동 나비라서 괜찮다. 경동. 나비. 잘 알고 있네요. 주거 형태가 어떻게 되세요? 자취하고 있습니다. 아, 드디어 자취생들의 적. 겨울 추위가 왔어요. 겨울 막 두렵지 않아요? 어때요? 온수 매트를 사야 하나 좀 불안해요. 약간. 보일러는 어떻게 생각이? 복층인데요. 네. 보일러를 틀어도 위에가 안 따뜻해질 공산이 커서 그럼 온수 매트를 산다면 어디 거를 혹시 살 생각이에요? 최저가 최저가로 찾아가지고 브랜드 필요 없고 네. 싼 거로다가 안 터지고 싸고 터지고 네. 싼 거. 터지고. 경동나비엔이라는 회사 이름 들어봤어요? 보일러 회사로 그렇죠. 알고 있는데요. 경동나비엔은 온수 매트 살 용의가 있으세요? 어때요? 자, 저희가 제가 방판하러 온 건 아닙니다. 방판 아니고요. 사고는 쉽죠. 방판이에요? 근데 이제 사고는 쉽죠. 근데 이제 그 가격대가 어떤지 제가 모르니까요. 경동나비엔이라는 회사를 근무하면 좀 어떨 것 같아요? 근무 환경 같은 게? 수리하러 출장 가는 출장. 분들이 생각이 많이 나고요. 컴플레인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을 거고 기술을 발전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니까 힘들어도 그래도 보람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보일러나 온수매트가 좀 주력인 회사잖아요. 그럼 여름엔 뭐 할 것 같아요? 다음 이제 겨울을 대비해서 뭐 다른 기술적인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요? 경동나비엔이 해외 수출 좀 많이, 해외 진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해외에서는 이 온돌 시스템에 대해서 좀 익숙지 않을 것 같은데 어때요? 그러게요. 중앙 난방이 아니라서 온도를 쓰기가 힘들 것 같은데 네. 어차피 바닥 생활을 안 하니까 그렇죠. 딱히 그런 보일러 효과보다는 근데 확실히 우리도 해외 아제트로 나가보면 뜨거운 이게 바람이 적응이 돼서 그런지 라디에이터 그럼 외국에는 거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좀 맞죠. 이게 뭐 바닥이 먹혀 좀 들어갈까요? 따뜻한 게 낫지 이런 않나요? 서비스 그렇죠. 이런 온돌이 시스템으로 너무 운영을 그립죠. 하니까 한번 이용을 해봐라고 해서 먼저 서비스 기간을 주고 더 마포이 같은 건조하잖아요. 느낌으로 온돌 깔고 보일러 시공 들어가면은 아니 그냥 그 온수매트 같은 거? 네 그런 걸로 이용을 해서 뭐 어. 간단하게라도
이제 그런 시스템을 맛볼 수 있게 주거 형태가 어떻게 되세요? 자취하고 있습니다. 자취하고 있어요. 역시 따뜻하게 입고 나왔더라고요. 좀 많이 춥죠? 요새 갑자기 추워졌더라고요. 네, 지금 집은 좀 어때요? 집도 추워가지고 요새 좀 보일러 외출로 틀어놓고 다니는데 좀 돈이 많이 나가요. 그래서 자취한 지 몇 년 됐어요? 1년 1년 정도. 보일러 회사 중에 좀 아는 거. 귀뚜라미, 경동 나비에, 린나이. 린나이까지. 네. 오, 많이 알고 있네요. 보일러 쓰는데 이런 네. 브랜드의 차이를 느끼나요? 어때요? 따뜻해지는 건 똑같은 거니까 뭐가 다른 건지 잘 모르겠어요. 경동나비엔에 입사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네. 어떤 직무를 좀 해보고 싶어요? 인사. 인사 저, 쪽으로? 예. 이유는요? 제가 뽑아보고 싶어가지고. 난방 혹시 이런 대책 같은 게 있어요? 어때요? 딱히 없어요. 딱히 없어요. 혹시 뭐 통학? 네, 집에서 다니고 있어요. 역시 부모님이랑 같이 사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아파트에 사시나요? 네. 아주 따뜻한 곳에서 살고 있는데 경동나비엔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혹시 이미지 같은 게 있어요? 광고는 본 적이 있는데 경동. 나비엔 좋아요. 취향. 저기요? 좋아요.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취향 저격이거든요. 고맙습니다. 네, 인터뷰 잘 봤습니다. 네. 경동 나비엔에 대한 인지도만큼은 확실한 것 같은데 네. 아까 선생님께서 되게 많은 직무가 있다고 했는데 과연 어떤 직무를 하는지 학생들이 좀 많이 알고는 있던가요? 아니요, 그냥 막연하게 전부 다 설치 기사나 고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기사 위주로 많이 알고 있고 뭐 다른 직무에 대해서 알지를 잘 못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다양한 직무에 대해서 함께 예. 분석해 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떠도는 한간의 소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형. 아버님 덕을 많이 봤다고 카드라. 근데 이거는 뭐 너무 많이 유명해서 네.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좀 놓아드려야 되겠어요. 네. 근데 이거 모르신 분들이 없잖아요. 패러디가 많고. 이 광고 나간 후에 우리 농촌 지역에 경동 보일러 주문량이 45%나 올랐고요. 대박이네요. 그리고 경동 보일러가 효도 보일러로 불릴 정도로 인지도가 많이 올라갔답니다. 네. 1992년도에 한국 방송 광고 대상 그 수상도 했다고 합니다. 이 광고로. 야, 이게 확실히 이게 광고가 많이 기억에 남는데 기업은 광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광고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90년도 초반이라고 하면 아직도 농어촌에는 이제 가스보일러가 없을 때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어르신들은 또 돈 아까워서 안 쓰시니까 자녀들을 부추기기 위한 홍보 전략이라고 저는 판단되고요. 이번에 나온 광고가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우리 아빠는 지구를 지켜요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일 하시냐고 하니까 콘덴싱을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광고 프로세스를 만들었는데 이 광고가 만약에 대중화되게 되면 이런 유행어 같은 거. 그러니까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놓아드려야겠어. 이게 유행이 됐듯이 뭐 그런 것들을 아마 계산을 했겠죠. 그러면 이제 아이들도 우리 집 보일러가 뭔가 이렇게 찾아보기도 할 것 같고요. 브랜드 이미지와 친환경적인 이런 부분으로 매출을 좀 증대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1등 기업인데 여기는 또 연봉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네, 평균 연봉이 5,359만 원입니다. 사원이 3,583만 원, 대리가 4,240만 원, 과장이 4,759만 원, 차장 5,464만 원, 부장이 7,698만 원이거든요. 이 자플린에서 2017년 11월 이제 공개한 자료인데 꽤 높은 연봉이에요. 그래서 뭐 거의 대기업에 준하는 조사가 됐습니다. 자, 이 1등 기업 경동나비엔에 입사를 하려면 어떤 스펙이 필요할까요? 예전에 그 R&D 직군으로 입사했던 재학생이고요. 네. 학교는 이제 건동홍 나왔고 전공은 이제 기계 전공이니까 보일러 내부 시스템하고 관련도가 있을 거예요. 특히나 여기는 이제 열 유체 해석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기계과 친구들이 또 그런 부분들을 배우거든요. 학점은 뭐 4점 초반이었고 네. 어학은 상당히 낮았어요. IL 그다음에 토익은 뭐 거의 500대였는데 어학은 낮지만 전공 관련돼서는 4점을 넘겼으니까 전문성을 갖고 있었죠. 그런 부분으로 뚫어냈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상국이형. 네, 우리 핫한 키워드로서 저격하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 우리 경동나비엔 첫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콘덴싱이 옳았다. 샵 지구를 지킨다입니다. 우리 경동나비엔 성장에 앞서 광고 우리 얘기를 좀 전에 했었는데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콘덴싱이나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그 1988년도에 아시아 최초로 콘덴싱 그 보일러를 출시했는데 이 기술의 장점은 무엇보다
무엇보다 친환경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대표도 모자라 이제 지구를 지킨다는 이제 광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콘덴싱이라는 게 사실은 이 제품인 줄 알았거든요. 이 뭔가 이 브랜드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기술이었군요. 네. 저는 이 광고를 보면서 이 효도나 뭐 혹은 뭐 슈퍼맨 같이 뭐 이미지성 광고만 있고 기술에 대한 설명은 좀 없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 콘덴싱이라는 기술이 지구를 지킨다는 건가요, 이 전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다른 보일러 같은 경우는 여러 형태의 어떤 연료를 태우고 배출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서는 배출되는 그 열을 붙잡아서 다시 한번 데우는 기술을 이제 콘덴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한 어떤 이 기술 때문에 온도의 열을 만들더라도 이걸 사용하면 일반 보일러보다 최대 28.4%까지 가스비를 절감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사용하는 도시가스 소비량의 60%가 이 가정용 보일러를 돌리는 데 사용이 되거든요. 그만큼 에너지를 좀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 제품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게 질소산화물하고 온실가스의 주범이 이산화탄소인데 일반 보일러에 비해서 이 콘덴싱 기술을 사용하면 이것들도 또 배출량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영어로 콘덴싱은 뭔가를 압축하다, 농축하다거든요. 그래서 연료가 한 번 쓰고 나아가게 두는 게 아니라 그걸 가둬서 다시 한번 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국가대표 보일러다, 지구를 지킨다 이렇게 자신만만한 이유가 있었네요. 홍세 이 경동 나비엔의 성장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일러를 너무 좀 폄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한 절반 정도 되는데 지금 경동나비안의 매출 비중을 따져보면 국내가 한 45% 정도 되고요. 북미 시장은 굉장히 많이 두드리고 있어요. 여기 매출 비중이 약 한 44% 정도나 됩니다. 큰 차이가 없을 만큼이나 미주 시장의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비중이 4.5%, 또 중국이 한 4.5% 정도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중국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은 아직도 이 석탄 보일러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점진적으로 아주 빠르게 이제 가스 보일러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4.5%니까 비용이 적기는 하지만 작년에 그러니까 중국의 가스 보일러 시장이 한 180만 대 정도 됐는데 올해만 이게 한 400만 대까지 올라갈 거다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경동의 중국 시장의 매출 성장률이 한 32%니까 아주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죠. 그러니까 아직은 비중은 적지만 블루오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경동 나비안의 비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미래가 창창한데요. 자, 다음 해시태그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인재 저장, 샵 펜대신 말입니다. 펜대신 말. 예, 경동나비에는 우리 전기 공채와 그리고 상시 채용이 있는데요. 특히 상시 채용 같은 경우에는 우수한 인재를 조기에 채용하기 위해서 인재를 저장해둔 데이터베이스까지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서류 전형만 통과하면 우리 필기 없이 바로 면접에 들어가는데 2차 면접이 아주 디테일하기 때문에 그 필기만큼이나 준비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먼저 인재 데이터베이스가 뭔지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전쌤? 그러니까 상시 지원할 수 있는 근데 인재 풀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거기다가 자기소개서라든지 저장을 해두면 상시 지원했을 때는 그 안에서 이제 인재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이제 면접을 진행하는 건데 다만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그 지원서가 1년간만 보존이 되기 때문에 1년마다 좀 갱신해야 하는 좀 번거로움은 있지만 뭐 어차피 자기소개서라는 게 계속해서 수정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작업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공채를 했을 경우에는 이 상시 풀은 또 제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채가 오픈됐을 때는 또 새롭게 지원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경동 나비엔에 들어가고 싶은 학생들은 이 데이터베이스를 잘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필기 시험이 없는 건 좋은데 이 뭔가 그만큼 면접이 좀 더 어렵다고 하니까 어떤 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네요. 홍쌤, 이런 기업은 취준생들이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공채가 보면 아주 세부 직군 부서별로 하나하나 쪼개가지고 공채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의 학업 이력을 더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봐야 돼요. 내가 들었던 과목이 열과 관련된 부분이냐, 아니면 구조 설계와 관련된 부분이냐, 산업공학을 전공해서 이게 신뢰성과 관련된 부분이냐, 생산 관리와 관련되는 부분이냐. 제가 아쉬울 때가 제조업체니까 당연히 이공계 채용이 많은데 보면은 이제 열심히들 했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짧은 시간 동안 한 2분, 3분 정도 이루어지는 대화를 통해서 네가 진짜 한 거냐 아니면 이게 그냥 부풀려진 거냐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까먹으면 이제 다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서 이공계라고 하면 그 용어하고 개념 정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때 내가 만들었던 프로젝트의 어떤 결과값이 수치화된다고 하면 그런 수치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때 뭐 성과가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열 효율이 기존 대비 20%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설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디테일한 부분들을 챙기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 시험이 없는 채용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이제 입사 지원을 할 때 이력서나 자소서를 쓸 때 혹시 어느 부분에서 서류 면접을 통과하려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필기 시험이 없기 때문에 뭐 자소서라든지 혹은 면접 비중이 커질 것 같은데 그럼 1차 서류 전형을 통과하기 위해 좀 어떤 전략들을 아니면 뭐 면접에 좀 쓸만한 떡밥들을 좀 많이 좀 깔아놔야 되는지. 네. 그러니까 인적성 시험을 많이 보는 기업들은요 서류 전형의 필터링이 좀 느슨하죠. 그러니까 시험장까지 부르고 또 어떤 기업들은 적성 시험을 또 결과가 나올 때 적성의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스펙이라든가 자소서 평가를 또 다시 해가지고 면접장에 올릴 친구들을 추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적성 프로세스가 빠지게 되면 면접은 많이 볼 수는 없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시간과 장소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류 전형이 사실 더 타이트해져요. 그러다 보면 자소서도 더 잘 쓰게 되고 스펙도 조금 더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게 좀 흘러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절차가 들어가 있어야 서류 전형에서 합격하실 확률이 좀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경동 나비엔이 아마 해외 진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어학력 우수자가 유리하지 않을까요? 네, 아까 뭐 홍쌤께서 그 합격한 사례 말씀하시면서 좀 어학 성적이 낮은 학생이 있었는데 근데 요즘 경동나비엔이 해외 진출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어학 성적이 좀 중요해지거나 혹은 어학 성적이 낮을 때 불리해지거나 이러지는 않을까요? 경남나비안은 또 독특하게 이런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입사자들의 평균 토익 점수가 806점, 그리고 이제 900 이상이 한 8.4%, 그 다음에 800대가 한 29% 정도, 그 다음에 800 미만이 약 한 28% 정도라고 하니까 뭐 높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그다지 높은 것 같진 않아요. 아까 제가 북미 시장의 비중이 크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 실제로 외국인 비율 뭐 이런 부분들도 약 한 20% 가까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일러 기업이라고 하면 너무 내수 소비재 기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이제 글로벌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고 그 수준에 맞춰서 준비를 하셔야겠죠. 네. 자, 이번엔 실제 면접 상황을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 형. 예, 우리 경동 나비의 면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부 시절에 가장 기억에 남는 전공 과목은 뭐였습니까? 저는 심리학을 복수 전공을 했는데요. 소비자 심리라는 수업이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한 브랜드가 시장에서 갖는 어떤 이미지라든지 소비자들에 대한 소비자의 심리를 건드려서 그 매출을 늘리고 줄이는 그런 메커니즘을 보면서 신기하다는 내용을 많이 봤고요. 오후 1시에 시작하는 3시간짜리 수업이었기 때문에 좀 조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그걸 위해서 좀 재미난 이야기를 많이 해줬었는데 그래도 많이 졸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 교수님이 워낙에 그게 좀 노력이 보여서 막 리액션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더니 교수님과 친해져서 아직도 연락하고 지내기 때문에 죄송한데 좀 짧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좀 긴 것 같아요. 요즘 사회의 가장 큰 이슈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설명하지 말고 핵심 키워드만 얘기하세요. 네. 중국과의 관계가 좀 사드 이 문제가 약간은 해결이 되면서 좀 좋아진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영훈 학생은 우리 사회에 문제가 많잖아요. 우리 네. 사회에 제일 큰 문제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계속 있는 세대 간의 갈등 같습니다. 기존의 기성의 어떤 사고방식을 가진 세대와 좀 요즘은 또 아무래도 세대가 워낙에 급변하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는 세대 그리고 또한 기성 세대 중에 새로운 사고방식을 들이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또 어떤 그런 갈등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 영훈 학생하고 면접을 많이 봤지만 네. 영훈 학생 이야기를 듣다 보면 상당히 장황하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저 이유를 저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이제 본인이 이제 그걸 또 다시 반복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큰 이슈는? 두 번째 큰 이슈는 린나이는 어때요? 린나이를 쓰는데 세 번째는요? 세 번째로는 요즘 사회의 가장 큰 이슈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요즘 가장 가장 큰 이슈는 아까 물어봤던 게 이거예요.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과목이 뭡니까? 굉장히 길게 얘기했는데 분명 그때 프로젝트가 있었을 거고 소비자들의 심리 상태를 이해하기 위한 과목을 내가 들었으니 심리는 이론 심리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기업의 관점에서 심리학을 활용할 수 있는 학업 과정을 통해 내가 영업에 필요한 고객 지향적인 마인드를 배웠다. 지금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그거를 뭐 신기하다. 저는 면접 보면서 신기하다라는 표현은 정말 간만에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추상적인 표현들은 이제 취업에 별로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좀 고려했으면 좋겠고 네. 술술술 나오는데 그거는 말이지 여기는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설득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 고객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해요. 네. 그래서 답변을 조금 더 압축시킨다고 해야 될까요? 영훈 학생은 아마 그런 노력을 영훈 학생이 아마 MC 같은 걸 좀 많이 보다 보니까 그게 입에 배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줄여 나아가는 작업이 필요하죠. 쌤 근데 그 제가 장황해지는 게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좀 그런 말을 하면서 시간을 벌려는 생각할 의도도 시간을 예, 주는 거죠. 왜냐면 바로 말이 안 나오니까. 그거를 이제 그런 거좀 면접관이 알아요. 아. 그러니까 우선 시간이 좀 부족하겠죠. 네. 그럴 때는 차라리 말씀을 드리는 게 맞아요. 그렇게 비겁하게 반복하지 말고 면접관이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더 나아요? 그걸 먹고 해지. 그냥 소리가 안 들리는 게 나을 때가 있겠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우선의 템포에 맞춰서 당연히 컨텐츠가 나와야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동 나비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영훈 학생 어떤 매력을 느꼈는지 장황하지 않게 대답을 한번 해볼까요? 장황하지 않게 또 네. 한 줄 평을 준비했습니다. 또 장황하다고 자꾸 혼나가지고. 네. 그 집은 따뜻하게 하지만 지구는 덜 따뜻하게 해서 아주 핫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네, 지구 온실효과. 온난화가 뭐 있으니까요. 아프리카는 계속 따뜻하잖아요. 거기 추워지면 어떡해요? 짧게도 온다네요. 자, 홍쌤의 꿀팁 빠질 수 없겠죠? 네. 구직도 이 사이클이라는 게 항상 있거든요. 9월 달에 이제 가을이 오면 여러분들은 자소서를 이제 부품 꿈을 갖고 그때는 날씨도 좋으니까 열심히 써요. 그리고 조금씩 10월에 가게 되면 거기서 많이 탈락을 하고 또 일부 학생들이 인적성 시험장에 가고요. 정말 좀 날씨가 추워질 11월쯤 되면 이제 맞바지 면접에 몰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면접자에 못 간 친구들은 11월부터 이제 힘들어 하고요. 이제 12월로 넘어가게 되면 정말 빙하기가 올 거예요.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탈락자들은 이때 할 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3월이라는 봄날을 기다리고 이제 다시 여러분들이 뛰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든 시기를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을 거예요. 저희들이 여러분들 가슴에 좀 보일러를 놓아드렸으면 좋겠고요. 근데 우리가 놓아드리는 보일러라는 건 그냥 따뜻한 핫팩은 아니에요. 보일러의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기간을 여러분들이 타이트하게 지금 되게 힘들겠지만 여러분들만 힘든 거 아니고 여러분들 경쟁자들도 다 힘드니 남아있는 시간을 내가 인적성 자소서 면접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좀 타이트하게 계획을 잡으세요. 네, 오늘은 경동 나비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들 직업상 취준생들의 고민을 참 많이 듣게 되실 것 같아요. 네. 가장 많이 듣는 고민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이 듣죠. 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대표적인 게 하나는 내 스펙이 남들에 비해 떨어지는 게 아닐까. 또 하나는 내가 장기 백수로 잘 나가는 게 아닐까. 네, 이 고민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요즘에 가장 많이 드는 고민이요. 서류에서 그리고 인적성에서 당당하게 합격을 했는데 면접에서 떨어져서 그렇죠. 급격히 자신감을 잃었다는 그런 그렇죠. 취준생들의 고민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아, 면접에서 떨어지면 정말 충격이 크죠. 네. 거의 다 왔는데 내가 미끄러졌구나. 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말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충격이 크죠. 네. 특히 면접 같은 경우에는 내가 왜 떨어졌는지를 잘 모르다 보니까 학생들이 막 추측만 난무한 것 같아요. 내가 이 질문을 잘못한 게 아닐까.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저는 가급적이면
기업들이 좀 왜 떨어진지까지 좀 알려주면 어떨까? 세부적으로. 예, 과거에 근데 그렇게 한번 실제로 해줬던 기업이 있었는데 네.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었고 굉장히 감사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던 기업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지원자가 준비하고 있는지 소개를 좀 할게요. 네. 오늘 지원자는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입사를 희망하는 지원자가 찾아주셨습니다. 네. 특히 고등학생이 우리 면사포를 찾았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일찍 진로를 설정한 고등학생이 찾아왔는데요. 네, 한국철도시설공단 어떤 곳인지 우리 학생회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철도시설공단 같은 경우에는 또 코레가는 또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겠는데요. 네. 일단 철도 건설이나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한 어떤 책임과 운영을 하는 어떤 공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특별히 국내 철도 건설과 여기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내 철도 건설이 또 세계적 수준이다 보니까는 해외 철도 건설까지도 포괄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또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우리나라의 어떤 공익뿐만이 아니라 또 앞으로는 미래에는 좀 해외에서도 약간 굉장히 큰 이익을 벌어들일 수도 있는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철도 사업 전문 공공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원자가 네. 희망하는 그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그 중에서도 토목직을 희망하고 있거든요.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지 우리 직무기술서를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직무기술서는 이미 공단에서 제시한 직무기술서인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어떤 것들을 중심적으로 보면 좋을지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능력 단위를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능력 단위를 보니까 주로 설계가 토목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설계가 또 우리 토목에 있어서 출발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철도 설계는 이제 철도 시설 관리의 중심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이 유지 관리가 이제 그 설계가 끝난 다음에 주요 업무거든요. 네. 그래서 꼼꼼하고 세밀하게 유지 관리를 하는 부분, 과연 어떻게 이 능력을 어필할지 이 부분을 좀 잘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KSA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그렇죠. K 필요 지식이죠. 일단 그런 기준에 따라서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고 정보 수집 그리고 사업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런 지식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관련 법규나 네. 전문 용어도 좀 알아야 되겠죠. 네. 네, 저도 그런 관련 법규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게 공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또 우리가 법적으로 이게 타당한지 아닌지 항상 이런 인허가 절차를 잘 밟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뭐 하다 보면은 자기 공학 관련된 부분에 대해만 신경을 쓸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기초적 지식을 갖추고자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품질 관리 어떤 규정 같은 거, 규격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기술로 넘어가서요. 어떤 기술을 알고 있으면 좋을까요? 요 필요 기술로는요. 아까 학생회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관련 법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특히 관련 법규 중에서도 우리 안전관리 부분을 어떻게 작성할지 요 스킬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우리 토목 구조물 공사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검토할 수 있는 능력, 요 스킬이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보고 세 번째는 이제 사실 이 구조물을 설치하는 건 외주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네. 외주에서 하게 되면 우리 철도시설공사 담당자로서 이 구조물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능력도 아주 핵심 필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게 또 현장의 업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아까 외주 업체들을 많이 관리하다 보니까는 약간 문서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 뭐 제안서나 보고서 작성 능력 등을 또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우리가 또 기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이런 도면, 시방서 이런 거에 따라서 저희가 철저하게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도면을 읽는 그런 기술이라든지 계산서를 좀 보는 능력이라든지 그런 기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행 태도로 넘어가 볼까요? 뭐 이 수행 태도는
일단 시공 계획이 나오면 네. 시공 계획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필 수 있는 이런 이해 능력이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또 외주 업체와 아주 긴밀한 관계를 네. 형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사 쪽과 우리 그 외주업체 간에 가교 역할도 잘 해야 되고요. 네. 또 하나는 관련 법규. 네. 결국 시공은 다른 데서 하지만 책임은 우리 철도시설공사에서 져야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법규를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따져볼 수 있는 이런 수행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는 좀 원리 원칙에 입각해서 일을 할 수 있는 특히나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뭐 자의적으로 판단한다거나 뭐 이 정도면 뭐 되겠지라는 어떤 자세보다는 항상 원리 원칙에서 좀 철저하게 특히 공공기관에서 가장 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자세와 태도를 또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철저한 점검, 그쵸. 꼼꼼한 성격이라든지 네.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내 손 안에 안전이 네. 달려있다라는 그렇죠. 그런 책임의식, 사명감을 네. 가지고 하는 태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직업기초 능력을 좀 볼까요? 네. 네, 먼저 의사소통 능력인데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관계사들과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부분이 좀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의사소통 능력에서는 문서적으로 서로 오고 가는 것도 많고 각종 네. 도면과 뭐 설계도와 각종 요구 조건에 대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문서적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부분도 좀 많이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네. 네네. 또 이 담당자로서 늘 그 외주업체를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정이 뭐 불미스러운 일이 그쵸. 일어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직업윤리, 네. 네. 그래서 그 공사에 대한 이 공단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고객사에 대한 그런 조직 이해도 하는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 제한된 자본이라든지 제한된 어떤 인력, 제한된 시간 내에 우리가 업무를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좀 자원 관리 능력이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인데요. 네. 보수하고 유지하고 하는 부분에서 네. 또 점검하고 하는 부분에서 그렇죠.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또 해결하는 방법 그런 네. 능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예상치 못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 네. 신속하게 판단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 문제 해결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네, 지금까지는 직무기술서를 통해서 역량에 네.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그러면 지원 조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일단 올해 하반기 공고문 기준으로 보자면은 일단 토목직의 일단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이면 되겠고요. 네. 토목직의 경우에는 기능사 이상의 어떤 자격증을 보유자만 좀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의 컨설팅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두 네. 분은 이런 곳에 이제 지원하는 혹은 같은 직무에 지원하는 취준생들을 만나보신 적이 있나요? 네, 뭐 코레일이라든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좀 지원한 친구들을 좀 지속적으로 많이 봤었는데 네. 요즘 확실히 건설, 토목 쪽 전공자들이 사기업에 가는 비중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확실히 이 계통에서 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 네. 그 계통에서 준비한 친구들이 굉장히 좀 너무나 가고 싶어하는 또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면접에 대해서는 그게 아주 막 되게 어렵거나 하기보다는 좀 대체로 봤을 때 면접 난이도는 좀 무난한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주로 저도 보니까 대전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레일하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철도시설공단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네. 분명히 다른 회사고요. 코레일은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면 철도시설공단은 말 그대로 시설에 대한 설비와 그리고 그 건설, 유지 관리를 책임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면접을 보면 임원 면접 30분, 실무 면접 30분이에요. 그리고 네. 대졸자의 경우는 PT 면접이 있습니다. 네. 다만 면접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 압박 면접보다는 이렇게 부드러운 면접을 추구하면서 인성을 말씀드린 대로 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필기만 통과를 하면 네. 거의 뭐 8분 응선에 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네. 예, 사실 회사 괜찮은데 대부분 코레일을 더 선호하더라고요, 학생들. 네. 저도 이제 토목직군으로 많이 지원하는 친구들을 최근에 많이 만났는데요. 그 친구들이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 이제 전공 지식인데 회사에서도 그렇죠. 직무 그 면접을 하기 때문에 실무 면접에서 네.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기본
기초 질문, 뭐 이론이라든지 법칙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물어보는데 탄탄히 한번 복습을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철도시설공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오늘의 지원자가 준비한 셀프 영상 보고 계속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지원한 준비된 인재 강산입니다. 목소리가 저는 크네요. 수원공업고등학교 2학년 건설정보과에 재학 중입니다. 근데 왜 우선 저의 정관을 가장 안 큰 보고 장점 옆을 보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끊임없이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는 도전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학업에 있어서의 목표는 물론이고 전혀 새로운 분야와 대외활동 등 다양한 도전을 통해 자기 발전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인관계가 원만하며 신뢰가 가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습니다. 주어진 일은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약속을 어기는 일이 없기에 교내의 여러 행사를 맡아 활동하였고 교우관계가 원만하여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긴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학습 속도와 적응력이 빠릅니다. 부침성이 좋아 주변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고 새로운 환경에서도 빠르게 적응합니다. 또한 또래 친구들에 비해 학습 속도가 빨라 선생님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많이 받고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건설정보과에서는 측량, 캐드, 수리토질, 역학, 건설재료 등을 이론과 실습을 통하여 학습하고 있습니다. 저의 전공은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줄 수 있으며 매우 큰 경제 효과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의 전공을 살려 세계 시민의 편의와 경제 발전을 대표하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입사하여 언제나 믿을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철도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보고 읽는 거 아닙니까? 네, 저도 그게 좀 아쉬운데요. 좀 귀엽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 지금. 일단 토목 인상이 토목에 딱 어울리는 아주 토목 인상인가요? 믿음을 주는 이런 인상인 것 같고요. 일단 표정도 밝고 조직 적응력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굉장히 또박또박 뭔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들을 전달을 했다는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어떤 부분을 좀 더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구성을 좀 잘했어요. 보니까 뭐 도전, 뭐 책임감, 뭐 학습력, 적응력 다 필요한 부분을 잘했는데 그 부분이 아쉬워요. 왜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그 아이 컨택이 안 되는 부분이 좀 면접 때 꼭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실전에서 만약에 자기소개를 좀 한다면 약간의 구체성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었어요. 약간의 이제 워낙에 근데 뭐 말도 또박또박하게 하고 좋은 인상으로 말하다 보니까 본인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 없이 좀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조금은 더 이렇게 상대방을 더 설득력 있게 말하기 위해서는 뭐 학습력에 대한 어떤 본인의 어떤 근거라든지 뭐 대인관계에 대한 약간 뭐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구체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약간의 생각. 근데 또 가끔씩은 또 학생들한테 구체적으로 해야 돼라고 하게 되면 불필요한 얘기를 또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약간의 구체성, 좀 팩트를 가지고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전 괜찮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입사 서류 컨설팅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력서 먼저 볼까요? 네, 자격증란이 일단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관련된 분야의 기능사 자격증을 좀 충실하게 취득했다라는 부분들은 또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거는 전문성을 좀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컴퓨터 활용 능력도 저희가 그 1급부터 뭐 가점을 주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서류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열심히 했네요. 그리고 조금 아쉬운 부분은 대외 활동이 청소년 취업 캠프 말고 좀 추가적으로 직무에 관련된 동아리라든지 주요 활동이 들어가면 훨씬 더
짜임새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 그런 것들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반 동아리들이 있거든요. 네. 방과 후 활동 중에 네. 그런 것들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는지도 좋고요. 아니면은 뭐 그런 동아리 활동, 뭐 취미 활동, 아까 전 뭐 피아노도 있다 그랬고 어떤 큰 행사도 있다 그랬는데 네. 다른 모습들을 같이 보여주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자기소개서로 넘어갈까요? 네. 지금까지 도전적 목표를 제시하고 결과를 낸 것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지금 작성을 해줬습니다. 전교 1등을 한 경험을 썼거든요. 네. 지금 놀랍게도 네. 지금 제가 보니까 스타 기법에 맞게 구성이 모두가 들어가 있어요. 네, 지금 STA, RR이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약간의 비중으로 보면 아직 2학년이기 때문에 서론 부분이 상황 부분이 너무 길다는 건데 그래도 구성은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좀 보이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글의 순서를 잘 배치하다 보니까 눈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구조화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네. 좀 한 가지 저는 좀 아쉬운 게 있다면은 너무 지금 문장을 쓸 때 단락을 구분해야 되는데 엔터 치는 걸 보게 되면 한 문장 끝나고 엔터 치고 한 문장 끝나고 엔터 치다 보면은 오히려 좀 가독성이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뭐 스타 기법에 맞추어서 단락 한 4가지로 구분한다든지 아니면 서론, 본론, 결론으로 간다든지 좀 그런 구성 정도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가질 수 있는 도전적 목표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보자면 사실 이것만큼 큰 목표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또 타 지원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학생들도 참고해서 보자면은 고등학생들이 자주 이제 도전에 대해서 쓰다 보면은 자격증 취득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쯤은 참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두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서요. 네.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주는 경험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네. 행사에서 사회를 맡게 됐는데 그 부분을 책임감을 가지고 잘 수행했다라고 적었어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스타 기법에 대한 구성들은 지금 순서는 약간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도 비교적 다 들어가 있네요. 저는 이 소재 자체가 지금 모의 교량대회 사회 역할을 맡았거든요. 근데 차라리 이런 것보다는 뭐 예를 들면 차라리 교량대회 참여했거나 그렇죠. 고등학교에서도 최근에는 또 특히 이 건설 쪽이다 보니까 뭐 프로젝트, 과제 이런 것들도 꽤 하는데 그런 경험을 이제는 하나 정도 넣어줬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결론적으로 또 우리가 경험치를 좀 봐야 되는데 경험도 보면 유사한 경험이 좀 더 낫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가서 사회를 맡으러 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이면 연관된 프로젝트 경험이나 차라리 교량대에서 본인의 역할 중심으로 책임을 다했던 경험들을 말했으면 좀 더 물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긴 했지만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1번에서도 전교 1등, 2번에서도 어떤 큰 대회에서 사회 그러면 어떤 이 친구가 지금 간부 출신이거나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됐지만 자격증 이외에 자소서만 봤을 때 우리 블라인드 면접을 볼 때에는 그 전문성을 좀 확인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 사례는 차라리 총무로 지원한다면 딱 맞는 그런 총무로. 그런 사례일 것 같아요. 일반 사회, 그렇죠. 경영사무 쪽. 그러면 세 번째 항목으로 넘어갈까요? 여기서 또 피아노 경험이 나오네요. 이게 좀 직무에 대한 내용이 저는 언제 나오나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세 번째도 또 우리 직무와는 큰 관련이 없는 피아노 경험이 나와서 좀 아쉽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 지원자들이 좀 유의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이력서에 썼기 때문에 자소서에 안 쓴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좀 그거는 오산인 것 같아요. 블라인드 면접에서는 어떤 이런 자소서만 기준으로 해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력이 있더라도 또 그것과 관련된 주요 경험을 다시 얘기해 주는 것이 좋은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또 전공과 관련된 게 안 나왔습니다. 지금 피아노 경험은 차라리 취미나 특기로 가면 이제 이런 경우는 면접의 어떤 양념 역할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주내용으로 들어가 있어서 또 이 적극적 태도를 보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진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상사가 모든 부분을 살필 수 없기 때문에 이 담당자가 스스로 알아서
우리 하자도 점검하고 또 혹시 안전 관리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세밀하게 꼼꼼하게 점검하는 부분을 보기 위해서인데 좀 우리 취지에 안 맞는 답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마지막 항목인데요. 사회공헌에 대한 항목입니다. 네, 어떻게 사회공헌을 할 계획인지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입사를 하면 봉사동호회를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참 소재 영역이 이렇게 넓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봉사활동을 제시를 했는데 요건 잘한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이 되고 10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 이렇게 시간으로 표현해주면 이제 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눈에 쏙쏙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은 잘했고 또 요걸로 봐서 인성은 굉장히 훌륭한 편이구나 그런 추측을 할 수 있게 잘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약간의 아쉬움은 뭐냐면 키 센텐스 그 결론부터 얘기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나와서 그걸 좀 위쪽으로 순서만 좀 배치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네요. 네, 우리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또 요즘에 학교에서 막 하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대학과도 연계되고 취업과도 많이 연계되다 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 기업에서 또 판단을 할 때에는 어떤 이 봉사활동의 어떤 지속성이라든지 자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봉사를 하게 된 어떤 계기, 동기, 목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면접 보기 전에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고등학생이니까 그것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필수 시간은 몇 시간이었냐? 이런 거를 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고. 예리한 질문. 네. 그리고 이 봉사활동을 지금 이제 요양원을 갔는데 그걸 선택하게 해서 간 건지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간 건지. 본인이 자발적으로 그 봉사도 종류가 많은데 지금 그 어르신들을 모셨다는 봉사가 또 도움이 되잖아요. 일을 가게 되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고졸이고 그리고 신입이기 때문에 가장 어린 그런 위치인데 다 같이 일을 하는 친구 그 사람들이 다 어른이기 때문에 이런 자기보다 좀 또래가 아니라 어르신과 함께한 그런 조직 경험이 있다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자발적인 건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해서 자기소개서까지 컨설팅을 마쳤는데요. 우리 그 면접을 볼 때 어떤 질문 위주로 하면 좋을까요? 일단 뭐 인성에 대해서 또 조직 적응력에 대해서는 자소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실제로 와서 토목 업무를 하면서 얼마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등학교 수준에 맞는 이런 질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강산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나이가 어리고 아직 사회 경력이 되게 부족하기 때문에 또 회사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과거 경험을 계속 뭔가 물어보기에는 좀 한계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 질문을 통해서 앞으로 현장에서 있을 법한 정도 수준 그리고 지금 이 나이 또래 어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정도 수준의 상황을 제시한 다음에 그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를 대처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질문도 조금은 우리가 고려하고 생각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는 그 직무 역량보다는 그 직업 기초 능력 수준에서 인성 질문 위주로 좀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강산 학생과 모의 면접을 진행해 볼까요? 네.